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년 1월 11일에 시행된 C형 ITQ 엑셀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가 입력된 이 파일을 열었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쓰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래에 블로그 주소를 올려놓았으니까 여기에 접속하셔서 다운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하는 단축키는 컨트롤이었고요. 연속된 셀을 선택하는 단축키는 바로 Shift였죠. 그래서 왼손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Shift 3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A열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너비를 1로 바꿔주세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1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 Shift 2를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 Shift 3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3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3작업에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1작업으로 가셔서 꼭 본인이 선택한 1작업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2작업, 3작업은 여기가 회색깔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3개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3개의 시트가 동시에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작성을 하면 3개의 시트에 모두 작성이 되는 거니까 꼭 제1작업만 하얀색, 제2작업, 제3작업은 회색깔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빈 곳을 클릭하시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파일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위에 있는 디스켓 모양의 저장 버튼 눌러도 됩니다. 저장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문서로 가셔서 ITQ 폴더로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고 수험번호 8자리는 저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임의의 숫자 1, 2, 3, 4, 5, 6, 7, 8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클릭. 네, 그러면 위에 수험번호 하이픈 자신의 이름이 파일명으로 들어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밑에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놓았거든요. 첫 번째,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선택할 때는 A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회색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글꼴로 가서 글꼴은 굴림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글꼴 크기는 1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죠. 저는 이제 미리 가운데 정렬이 눌러져 있어서 그러는데 왼쪽 한번 눌렀다 다시 가운데 정렬 눌러보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클릭. 네, 이렇게 가운데 정렬 누르시고요. 빈 곳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F5부터 그 다음에 H12까지는 범위 지정하시고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요 쉼표를 눌러주셔야 요 열너비 끝에 요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살짝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문제도 여기 끝 부분하고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저는 1행부터 3행까지 행 높이는 25, 5행부터 14행까지는 행 높이를 22로 먼저 해놓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덜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행 높이 조절하시고 입력해 주세요. 네, 입력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B4부터 J1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클릭, 그리고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 이 상태에서 B5부터 J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 번 더 눌러줘야 오른쪽에 있는 요 안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가 들어간 것처럼 똑같이 되죠. 그리고 F4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 얘는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두 줄로 만드는 단축키는 왼손으로 Alt를 누르시고요. 오른손으로 엔터키를 누르면 되는데 가 뒤에 더블 클릭하시고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네, 그럼 두 줄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G사 클릭하시고 가 뒤에 더블 클릭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 엔터를 눌러줍니다. 지금 여기가 열너비가 좁아서 두 줄이 안 보이죠? 이럴 때는 4행과 5행 사이에 요 검정색으로 화살표가 위아래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줄로 바뀌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B13부터 D13까지.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제 보시면 B13부터 D13까지 지금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죠. 요걸 저희가 할 거거든요. B13부터 D13까지 범위 지정하셨으면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는 단축키는 바로 컨트롤입니다.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B14부터 D14까지 범위 지정. 계속 컨트롤 누르세요. 떼시면 안 됩니다. F13부터 14까지 드래그. G13부터 I13까지 드래그. 이제 컨트롤 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 대각선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죠. F13을 클릭해 보시면 셀 서식을 들어가야 되는데 셀 서식을 들어가는 단축키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1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취소 눌러볼게요. 또 다른 방법은 우클릭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도 되고요. 취소 눌러볼게요. 또 다른 방법은 표시 형식 옆에 요 오른쪽 아래로 되어 있는 요 화살표 누르셔도 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고 테두리로 가셔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대각선 넣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굴림 11도 됐고요. 정렬도 됐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테두리랑 대각선까지 모두 다 넣었습니다. 이제 제목을 넣을 건데요. 제목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이용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삽입으로 가셔서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삽입 도형 들어가셔서 사각형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커서를 갖다 대면 직사각형, 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세 번째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게 여기 있네요. 세 번째 클릭하시고, 그러면 B열부터 지금 G열과 G열 여기 중간까지 와 있네요.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림자 넣어야 되죠.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도형 효과 가셔서 그림자.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은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오프셋 오른쪽이니까 요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거네요. 오프셋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요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으로 가셔서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엔터. 글씨 크기는 24로 엔터. 그 다음에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이래요. 검정, 글자색은 검정. 굵게 눌러주시고요. 채우기는 노랑 색깔로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정렬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클릭.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핑크, 레인,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 삭제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K15행에 클릭을 하시고 결제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으로 가셔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담당, 팀장, 본부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L15로 가셔서 담당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으로 가셔서 팀장 오른쪽으로 가서 본부장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봤더니 결제가 이게 세로 쓰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K15부터 16행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이 상태에서 여기 가나를 클릭해 보세요. 가나 클릭해 보시면 세로 쓰기 클릭. 네, 되셨죠? 그리고 여기 K15부터
N 16행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네, 눌러주세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연럽이 조정하셔야 됩니다. 보통 L부터 N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럽이를 보통 7.5로 하거든요. 7.5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결제 부분 K열을 연럽이 조정해 볼게요. 요 K 연럽이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행으로 가서 15행의 행 높이는 얘는 17.5 그리고 16행으로 가서 16행의 행 높이는 4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보통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요 연럽이로 조정하셨으면 범위 지정하시고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복사는 왼쪽 위에 보시면 요 복사 아이콘에 역삼각형을 클릭해 보세요. 그림으로 복사로 클릭 하시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누르시고 저희가 붙여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V입니다. 요 컨트롤 V를 입력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갖고 왔으면 저희가 순위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순위 좀 줄여주고요. 이벤트도 연럽이 좀 조절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J까지 올 수 있도록 네. 요 칸을 조금 이렇게 맞춰주시면 요 상태까지 되셨으면 K부터 5열에 있던 요 원래 작성했던 건 지워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지우기 역삼각형 눌러보시면 모두 지우기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지워졌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B사부터 J사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B사부터 J사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G14 클릭. 컨트롤 계속 누르져 있는 상태에서 I14 클릭. 그리고 이건 주황색으로 채우기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으로 가셔서 주황색 클릭.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 이제 주황으로 채우기까지 하신 거고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제품명 D5부터 D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H14 클릭하시고요. 제품명이 쭈루룩 여기 나오게 하려면 H14 클릭된 상태에서 데이터로 들어가세요. 데이터 들어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 위에 그림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하겠습니다. 원본 클릭하시고요. 제품명만 나오도록 D4부터 하시면 안 되고 D5부터 D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확인 버튼. 예, 여기까지 하셨으면 첫 번째 거 꼭 나올 수 있도록 낭만 고양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거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셀 서식 H5부터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H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셀 서식을 들어가는 방법은 홈으로 가셔서 네, 홈으로 가셔서 표시 형식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아이콘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요. 여기 뒤에 개가 표시되도록 하려면 저희는 네 번째 거 클릭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 클릭하고요. 뒤에다가 큰 따옴표 개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84 라고 적혀 있는 것 뒤에 바로 개라는 한글이 나오는 거 보기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클릭. 네. 그러면 이렇게 개가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G5부터 G12 영역에 대해 회원가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G5부터 G12 영역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요 지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름 상자입니다. 여기다 지호를 클릭하시고 적어줄게요. 회원가라고 적고 엔터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라는 영역이 되고요. 저희가 여기서 여기 이름 상자에서 회원가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G5부터 G12까지 영역이 딱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 첫 번째 1작업이 240점인데 이 중에 100점을 하신 거예요. 100점 하셨고요. 이제는 140점짜리 굉장히 비중이 크죠. 140점이니까 요 140점짜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함수로 와볼게요. I5를 클릭하시고요. 문제는 이벤트,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T이면 1월 40% 할인,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if와 write 함수를 쓰래요. if 함수는 뭐였냐면 요 조건이 맞으면 참값을 나타내고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이러한 걸 나타내라 라고 하는 함수가 if 함수였어요. 그리고 write 함수는 문자열을 클릭하시고 추출할 문자 수를 입력하시면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가져올 것인지 찾는 함수였거든요. I5를 클릭하시고 는 if 함수. if 함수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와 보세요.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조건이 들어가려면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T이면 요 마지막 글자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write 함수 써줘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문자열을 클릭해 주셔야 되는데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라고 했으니까 B5 클릭해 주시고요. 콤마. 추출할 문자 수는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마지막 글자가 T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한 글자만 추출하면 됩니다. 가로 닫아 주시고요. 는 하셔야 됩니다. 는 하고 여기서 문자일 때는 큰 따옴표 하죠. 큰 따옴표로 마지막 글자가 T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문자로 꼭 T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콤마.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마지막 문자가 한 글자를 추출해서 얘가 T이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참값. 그리고 거짓값이 들어가야 되죠. 참값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월 40% 할인으로 나타내래요. 큰 따옴표 하시고요. 1월 40% 할인, 큰 따옴표, 콤마. 그 외에 거짓값은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네, 공백으로는 큰 따옴표 2개 하시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아주세요. 엔터. 그러면 공백이 나왔네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쭉 끌어주시면요. 네, 요 T이면 요 마지막 글자가 T인 값에만 1월 40% 할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랭크 함수도 거의 이렇게 빠짐없이 자주 나오는 함수인데요.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죠. 그래서 문제가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는 하시고요. 랭크 함수. 네,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수 클릭하시고 콤마. 순위를 구할 범위예요. 그러면 H5 클릭하시고요. 콤마. 순위를 구할 범위는 H5부터 H12. 이때 저희가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요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절대값으로 만들어 주려면 F4 클릭. 네, F4를 누르시면 열 앞에 달러, 행 앞에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방법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방법 하시면 내림차수는 0, 오름차수는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림차수는 0 클릭하셔도 되고요. 내림차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림차순이라는 게 저희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시면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1, 2, 3, 4, 5, 6 오르는 게 오름차순이고요. 엘리베이터에서 10층에서부터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내려오는 게 내림차순이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는 큰 수가 1등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림차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고요.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일 땐 반드시 1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내림차순이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로 닫으시고 근데 봤더니 뒤에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위를 붙이시오 라고 했으니까 Shift 7 누르셔서 AND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로 위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어떤 분들은 여기 위 큰 따옴표하고 뒤에 가로를 닫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함수식은 여기까지가 함수식이고 뒤에 엔드 붙이시고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로 하셔야 돼요. 뒤에다 또 가로 닫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요 H5의 셀은 요 범위 안에서 7이라는 게 나와 있죠. 끌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순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희가 여기 B5부터 J12까지 다시 한번 범위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위에서식이 이렇게 따라와서 그렇거든요. 한 번 더 누르셨으면요. 이제 3번 함수로 가보겠습니다. 3번 함수. 우산 제품의 회원가 평균, 정의된 이름 회원가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SUMIF 함수와 COUNTIF 함수를 이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우산 제품, 그 다음에 우산 이렇게 있죠. 요 우산 제품의 회원가가 11,000원, 13,600원, 18,6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를 해서 평균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SUMIF는 는 하시고요. SUMIF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고 SUMIF는 저희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였어요. 저희가 그러면 우산이 들어간 범위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 범위예요. 25부터 2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큰 따옴표 하시고 똑같이 우산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산이 나온 셀을 그냥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콤마 하시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 회원가죠. 회원가니까 G5부터 G12까지 범위를 지정하시면 가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우산 11,000원, 13,600원, 18,600원만 더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나누기를 해서 COUNTIF 함수를 쓰셔야 돼요. 나누기 COUNTIF 함수로 들어오시면 COUNTIF 함수는 요 셀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럼 25부터 22까지의 범위 중에서 콤마 하시고 나는 찾고자 하는 개수가 우산이거든요. 우산이 몇 개인지 찾아서 이게 세면 3개잖아요. 나누기 3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건에 해당하는 우산을 클릭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셔도 됩니다. 요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14,400원이 평균으로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콤마 쉼표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3번까지 하신 거고요. 4번으로 오겠습니다. 4번 클릭. 4번은 뒷섬 함수를 사용해서 오비세트의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라 이 말이거든요. 오비세트 이렇게 있는데 요 오비세트의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D가 들어간 함수는요.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이거든요. 는 하시고 는 뒷섬 더블 클릭하시고요. 전체 범위니까 꼭 제목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B4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전체 범위 열번호. 내가 범위를 지정한 데서부터 요 판매 수량이 몇 번째 열인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요 판매 수량이 들어간 열을 클릭하셔도 되거든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판매 수량, 열번호 들어갔죠.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은 뭐냐면 오비세트예요. 오비세트. 그러면 24부터 25까지 꼭 조건을 들어갈 때 요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 범위 할 때 B4가 들어간 겁니다. B4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24부터 25까지 가로 닫아주세요. 엔터. 네, 그럼 544 나왔죠. 544가 나왔으면 네, 여기 4번까지 하신 겁니다. 이 상태에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클릭. 네, 최저 판매 수량은 민 함수수래요. 제일 쉬운 함수죠. 저희가 맥스나 민은 그냥 셀 범위만 지정하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는 해보겠습니다. 민으로 들어가셔서 최저 판매 수량
H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최저 판매 수량이 미남수가 아니라 스몰함수로 나왔더라면 몇 번째로 작냐? 콤마 하시고 1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미남수니까 그냥 바로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네.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45개가 최저 판매 수량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VLOOKUP 함수예요. 총 함수가 6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면서 꼭 하셔야 하는 함수. 왜냐면 VLOOKUP 함수는 늘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꼭 하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는 하시고요. VLOOKUP 함수는 찾을 값, 콤마, 범위, 열번호, 콤마 방법이에요. 그러면 먼저 찾을 값을 무조건 H14 클릭하시고요. 콤마 찾을 값 그리고 전체 범위가 이제 범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낭만고양이의 판매 수량이 나오게 할 거거든요. 그럼 낭만고양이가 들어간 데서부터 판매 수량이 들어간 범위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콤마 여기까지 하셨으면 내가 범위를 지정한 데서부터 열번호가 하나, 둘, 셋, 넷, 5번째예요. 5, 네, 그리고 저희는 정확히 일치를 구할 거기 때문에 펄스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true는 1이고 펄스는 0이에요.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셔도 됩니다. 엔터. 네, 그러면 낭만 고양이의 판매 수량은 84라고 딱 나오게 되네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그럼 6개의 함수는 끝내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7번 조건부 서식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판매 수량 셀을 저희가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H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데이터 막대 클릭. 여기서 빨강으로 나왔어요. 그럼 단색 채우기로 가셔서 빨강 데이터 막대 클릭. 이렇게 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건부 서식 가셔서 데이터 막대 클릭, 기타 규칙 클릭하셔서 꼭 여기서 최소값의 종류는 최소값으로, 최대값의 종류는 최대값으로 바꿔주시고요. 색은 무슨 색이었죠? 그렇죠. 빨간색이었죠. 빨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1번 다 끝내신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 맞게 되었는지. 이 작업으로 와서 보면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작업으로 가볼게요. 1작업으로 가서 B2부터 H12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복사하기 단축키는 컨트롤 C였죠. C를 누르신 다음에 제2작업으로 와서 B2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봤는데 저는 이제 열너비가 딱 맞게 됐는데 혹시나 열너비가 안 맞는 분들은 붙여넣기 요 아래에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와요.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열너비가 있거든요. 열너비를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요 열너비가 딱 맞게 되니까 혹시 열너비가 안 맞는 분들은 그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고급 필터 를 해야 되는데 제품 종류가 오비 세트가 아니면서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가져와야 될 게 제품 종류, 판매 수량이에요. 제품 종류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판매 수량 클릭. 복사하기 단축키 컨트롤 C입니다. 누르신 다음에 B13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주세요. 그럼 밑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면서예요. 면서. 저희가 면서일 때는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하고요. 면서가 아니라 이거나 일단 다른 행의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면서기 때문에 일단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해야 되고요. 제품 종류 밑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얘는 문제가 오비 세트가 아니면서예요. 아니면서. 그럼 같지 않다가
요 시프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시프트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를 가시면요. 왼쪽으로 세 번째 가시면 요 비교 연산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요걸 입력하시고 여기다가 우비 세트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셔서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조건은 다 입력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복사 위치 하셔야 되죠.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나타내도록 하시오라고 했는데 이상인 자료에 뭐뭐뭐만 가져와라 라고 하면 그것만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100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B2부터 H2까지 범위 정하시고 컨트롤 C B18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V. 이 상태에서 요 표 안에다 이제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SC 누르면 깜빡깜빡거리는 게 이제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표 안에다 커서를 놓으신 다음에 데이터로 가셔서 고급 필터 눌러주세요. 네, 고급 필터로 들어오면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고 목록 범위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B2부터 H10까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조건 범위는 아마 안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 B13부터 C14까지 범위 지정.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B18부터 H18까지 범위 지정. 꼭 범위 지정 하실 때 조건 범위는 요 B13부터 C14까지니까 B13부터 뭐 C15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결과값이 달라지지 않도록 범위 지정할 때 꼭 신경 써서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그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으면 이 상태에서 B18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범위 지정하셨으면 복사 위치 B18부터 한 다음에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고 표 스타일 보통 6으로 적용을 하래요. 홈으로 가셔서 채우기 없음 클릭 하시고요. 표서식으로 가셔서 보통 6번 클릭해 주세요. 클릭. 네, 그리고 머리글 포함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비 세트가 아니면서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게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2작업까지 끝내신 거고요. 3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3작업.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제1작업으로 가서 B4부터 H12까지가 범위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 피벗 테이블 위에 있는 요 아이콘, 그림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위치 클릭, 제3작업 클릭해 주시고요. B2 클릭해 주시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떴을 때 저희가 항상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매입 일자가 행 레이블, 제품 종류가 열 레이블, 제품명, 회원가가 시그마 값입니다. 순서대로 매입 일자, 제품 종류, 제품명, 회원가. 그러면 먼저 행 레이블부터 해보면 매입 일자를 끌고 와서 행 레이블로 가져오시고요. 제품 종류를 끌고 와서 열 레이블로 가져오고 제품명 끌고 와서 시그마 값, 회원가 단위 원 끌고 와서 시그마 값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개수 제품명은 맞는데 여기 회원가가 평균으로 나와야 되는데 합계로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두 번째 시그마 값에서 두 번째를 클릭하시고요. 값 필드 설정 클릭. 여기서 합계가 아닌 평균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 이름에서 평균 회원가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꼭 항상 사용자 지정 이름을 클릭하셔서 가로 열고 단위 원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확인. 네,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지금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우비 세트부터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문제를 볼게요. 매입 일자를 그룹화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입 일자를 보면 저희가 만든 거랑 또 다르죠. 그럴 땐 B5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 클릭. 네, 여기 그룹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월이 아니라 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 눌러서 해제하시고 일 클릭 하신 다음에 이 날짜가
5일부터 9일까지, 10일부터 14일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날짜 수를 5로 바꿔보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19일까지, 20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딱 맞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시오. 3번 빈 셀은 여기 지금 별 표시가 3개가 나와 있죠. 별 3개로 표시하시오. 4번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B5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 여기 들어오셔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빈 셀 표시로 와서 여기다가 Shift 8 3번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네, Shift 8을 3번 누르시면 별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약 및 필터로 가시고요. 여기서 행 총합계 표시를 이제 눌러서 해제시켜 주시면 확인 눌렀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C5부터 H9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가운데 정렬 클릭. 그리고 쉼표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쉼표 클릭. 네. 이렇게 했을 때 끝이 아니죠. 여기는 장화, 우산, 우비 세트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올라가는 건 1층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가는 건 오름차순이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19, 8, 7, 6 이렇게 높은 수에서 낮은 수로 내려오는 게 내림차순이었는데 이것을 한글 저희가 기역 니은 순으로 본다면 이 아이는 여기는 장화의 지읒이 앞에 있고요. 오비 세트의 이응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 열레이블 요 역삼각형을 누르시고요. 클릭하셔서 내림차순 정렬 클릭.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장화, 우산, 오비 세트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다 되셨죠? 마지막으로 얘만 이름 바꿔줄게요. B4만 클릭하고 매입 일자 입력해 주시고요. C2 클릭하시고 제품 종류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문제랑 지금 똑같이 저희가 만든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피벗 테이블 80점짜리도 다 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하려면 여기 이제 그래프 문제를 보면 낭만 고양이부터 여기 L까지 있는데요.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1작업으로 가셨어요. 1작업으로 오셔서 이제 범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품명 제목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제품명 D4부터 어디까지냐면 낭만고양이, 밤의 부엉이, 겨울왕국까지고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릴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범위로 들어가야 될 게 정글부터 L까지. 그리고 밑에 여기 범례를 보시면 판매 수량과 회원가가 나와 있죠. 그러면 제 1작업으로 가셔서 왼손으로 이제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회원가부터 판매 수량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G9부터 H9까지 범위 지정, 그리고 G11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해 주세요.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셨으면 삽입으로 가셔서 세로막대형, 2차원 세로막대형 클릭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희 범위 지정해야 될 부분이 나왔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여기 범위 지정하시는 게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범위 지정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방법은 D4부터 D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회원가부터 판매 수량까지 범위 지정해보세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신 상태에서 삽입으로 가셔서 세로막대형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 차트 종류 변경 밑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서 행렬 전환을 한번 눌러주세요. 행렬 전환을 누르시고 저희가 낭만 고양이, 밤의 부엉이가 있고요. 겨울왕국이 있고 크리스마스 없네요. 얘 제거 클릭.
그리고 또 뭐가 없나요? 지금 도트 레인이 없네요. 도트 레인 클릭하시고 제거. 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행렬 전환을 한번 눌러보세요. 행렬 전환 클릭. 네,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저희가 범위 지정을 할 때 컨트롤 눌러서 범위 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범위 지정하는 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 시트 클릭. 여기다가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확인 버튼 누르셨으면요. 제4작업을 클릭한 상태에서 끌고 와서 제3작업 뒤에다 가져놔 주세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문제를 보면 이제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도 바꿨고요. 레이아웃 3, 스타일 4로 선택을 하래요. 그리고 굴림 11,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림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라고 합니다. 제4작업 클릭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차트를 선택하고요. 이 디자인으로 가셔서 차트 선택하고 디자인으로 가시면 레이아웃 3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타일 4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스타일 4가 나옵니다. 예,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해야 될 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으로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씨 크기는 11, 채우기 효과는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로 가셔서 도형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래요. 질감 클릭하시고 파랑 박엽지 클릭해 주세요. 예, 그리고 클릭해 주셨고 그림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그림 영역 여기 클릭하셨으면 도형 채우기에서 흰 색깔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혹시 요 차트 영역 굴림 시비를 먼저 하지 않고 차트 제목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요 차트 제목 바꾸고 나서 여기 차트 영역 클릭하고 굴림 시비를 하면 얘가 또 차트 제목이 글씨 크기가 바뀌어 있으니까 차트 영역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제목은요. 굴림 20이에요. 굴림 20 굵게 네, 굵게로 해야 되고요. 굵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채우기는 흰색, 네, 채우기는 하얀색 눌러주시고요. 테두리 넣으래요.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이렇게 누르셨으면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요. 드래그해서 지우시고 차트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여기 아까 전에 여기 문제를 보면 우비 세트 및 우산 제품의 판매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차트 제목에다가 네,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비 세트 및 우산 제품의 판매 현황.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은 이제 제목까지 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제3작업에서 7번을 보면요. 회원가 단위 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레이블은 겨울왕국의 판매 수량 계열값을 표시하고 위치는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시오.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4작업으로 가셔서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회원가 계열. 회원가 계열은 요 빨간색 부분이 긴 막대 있죠. 요걸 한번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눌러주세요. 확인.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요 꺾은 선형을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 가셔서 보조축으로 바꿔주세요. 네, 보조축 누르시고 닫기. 여기까지 하시고 겨울왕국 판매 수량 계열값. 그럼 겨울왕국이 여기 있죠. 네, 요 겨울왕국을 한번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얘를 클릭해 볼게요. 겨울왕국. 그러면 이 겨울왕국의 막대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겨울왕국의 판매 수량 계열값을 표시하래요. 봤더니 요 위쪽에 415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레이아웃으로 가셔서요. 데이터 레이블 요거는 바깥쪽 끝에 라고 입력하시면 415 개까지 딱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파선 바꿔볼게요. 요 그림 영역에서 요 선을 클릭하시고요. 가로선을 클릭하시고 눈금선을 기본 가로 눈금선 이제 가로 눈금선이 있는데 이 가로 눈금선을 파선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눈금선을요 클릭하신 상태에서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로 가보세요. 대시에서 파선을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클릭하시면 파선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파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저희가 문제를 보면 축이 15,000, 3만, 45,000, 6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0, 50, 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요 축을 바꿔야 되죠. 60000 저희 6만이라고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면 축 옵션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주 단위를 바꿔볼게요. 주 단위는 몇으로 바꿔야 하나요? 그렇죠. 15,000원, 15,000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15,000 입력하시고요. 닫기 눌러주세요. 그럼 15,000, 3만, 45,000, 6만은 있고요. 여기는 50, 100, 150, 200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8번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도형은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 차작업으로 오셔서 요 아래에 있는 걸 범례라고 하거든요. 여기 판매 수량 글자 적힌 부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주세요. 데이터 선택에서 회원가 클릭하시고 편집 눌러서 느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회원가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단위 네 옆에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가로 원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판매 수량 클릭하시고요. 편집 클릭 네, 느는 빼시고 글자만 입력합니다. 판매 수량 네, 판매 수량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네, 그러면 범례에 명 변경하는 것까지 했고요. 이제 도형 사각형 설명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설명선으로 오시면요. 이제 들어가시면 삽입에서 도형으로 가셔서 사각형 설명선 마지막 줄에 첫 번째를 클릭하시면 여기가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요. 드래그 해주시고 요 노란색 요 점을 끌어다가 오른쪽 위로 갖고 가시면요. 요 모양이 똑같이 돼요. 프린트랑 똑같은 모양으로 하시고요. 홈으로 가셔서 채우기는 네, 하얀 색깔로 하겠습니다. 그 글자색은 검정색 눌러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기 제품이라고 입력할게요. 인기 제품. 네.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저희가 이제 그 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혹시 다른 것도 빠진 게 있나? 네, 확인해 봤을 때 저희 문제를 비교해 보면 이제 더 바꿔야 될 부분은 없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희 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다 하신 겁니다. 네. 되셨나요? 네, 혹시 만약 얘가 조금 너무 우측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조금 끌고 오시면 돼요.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2020년 1월 11일 시행된 C형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